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7년간의 결혼 생활이 배신과 기만으로 얼룩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된 여자입니다. 세상에는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인간과 자기밖에 모르는 파렴치한 인간들이 많구나 라는 것도 새삼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상처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는 인간들에게 어떻게 되갚아줘야 하는지도 잘 깨닫게 되었고요. 저는 그 일로 인해 7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야 했습니다. 처음 그 남자를 만났을 때만 해도 검은 머리가 파풀이 될 때까지 인생의 동반자로 서로 의지하며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죠. 그만큼 그 남자가 좋았고 또 많이 사랑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제 대학교 친구인 민지가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민지는 저랑 같은 영문학과 동기였어요. 그때 다 같이 어울려 다니던 동기 친구들이 저 빼고 4명이 더 있었는데 민지도 그중 하나였죠. 민지는 엄마랑 둘이 산다고 했는데 집이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어머님이 건물도 있고 장사도 크게 하신다고 말했는데 자세하게는 몰랐어도 하여튼 집이 꽤 부자고 여유가 있다는 건 알았죠. 갓 20살이던 그맘때부터 민지는 이미 외제차를 타고 다녔고 값비싼 브랜드 옷과 가방을 들고 다녔으니까요. 민지를 제외하고 저 포함 나머지 친구들은 고만고만한 중산층이었습니다. 민지는 놀기도 정말 좋아하고 활발했어요. 남자친구들, 여자친구들 할 것도 없이 주변에 사람도 많았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놀러도 많이 다녔죠. 그리고 어리고 순진했던 저와 친구들을 데리고 칵테일바도 데리고 가주고 클럽도 데리고 가주고 자기 엄마가 예약해줬다며 호텔에서 호캉스도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돈 많고 잘 놀고 시원시원한 친구였죠. 나중에서야 알았지만 민진의 어머니는 과거에 큰 규모의 룸살롱 술집을 운영하셨고 마담이셨대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서 이득을 많이 보셨고 그 후로는 술집은 정리하고 과거를 세탁해서 산다고 하셨죠. 그래서 민지에게도 악기, 미술, 무용 등 안 시켜본 게 없다고 했고 공부도 엄청 시켰대요. 딸이 그럴듯하게 잘 나가야 자기 과거가 더욱 세탁된다고 믿으시는 분이었죠. 하지만 민지는 엄청난 사교육을 한 것에 비해서는 공부에 관심이 없는 편이었고 지방 국립대인 저희 학교에 오게 되었지만요. 어쨌든 민진의 어머님은 민지에게 대놓고 그러셨대요. 너는 글러 먹었고 사윗감이라도 똑똑하고 잘난 사위로 얻어야겠다고요. 의사든 판검사든 무조건 있어 보이는 직업을 가진 남자로만 데리고 와라. 아니면 결혼은 절대 안 된다. 그러셨다는 거죠. 민지에게도 대놓고 별 볼 일 없는 놈들은 놀기만 놀아라. 결혼은 안 된다. 라고 하셨다니까요. 이런 얘기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민지가 저희에게도 곧잘 얘기했었습니다. 민지는 나이트도 좋아하고 클럽도 좋아하고 아는 오빠들과 남자들도 많았죠. 그럼에도 항상 하는 말은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놀고 싶은 만큼 실컷 놀래. 대신 결혼은 엄마가 원하는 사람이랑 하고 결혼하고 나선 조신하게 살래. 그 전까진 내 마음대로 하고 살라고 했어. 우리 엄마 짱이지? 라고 했거든요. 그때도 민진의 어머님은 진짜 특이하신 분이구나. 엄청 개방적이시구나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민지는 그런 친구였고 자기 엄마의 말처럼 원 없이 노는 듯 했습니다. 저랑 제 친구들은 대학교 1학년 때는 민지 따라서 열심히 놀고 2학년 때부턴 학점 관리하고 취업 준비도 조금씩 했어요. 그때부터 이미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하지만 민지는 집도 부자고 엄마가 실컷 놀아도 된다고 했으니 취업 걱정도 없이 잘 놀았죠. 남자친구도 많이 사귀고 방학 때만 되면 여행도 많이 다니고요.
친구로서 민지가 부럽기도 했고 또 저는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민지를 보며 대리만족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저희는 졸업을 했어요. 저는 4학년 때 한 기업의 인턴십 기회가 있어서 하게 되었고 그 회사의 정직원 채용으로 입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어울리던 친구들 중에서는 공무원 합격이 된 친구도 있고 합격을 못하고 계속 준비 중인 친구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대학 때부터 사귀던 남자랑 같이 유학을 간다고 했죠. 그렇게 한 명은 대학 졸업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한국을 떠났고 민지 포함해서 나머지 3명하고는 여전히 잘 만났습니다. 민지는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딱히 취업은 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전공을 살려 영어 학원을 하나 차려주셨다고 하는데 민지는 이름만 원장으로 올려놓고 실질적인 운영은 다른 사람이 했었죠. 운영이 막 잘 되는 곳은 아니었는데 민지는 원장 직함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적자라도 그냥 놔둔다고 했고요. 돈 많은 한량이 바로 민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지랑 저랑 둘이서 술을 한잔 하게 되었는데 민지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주연아, 너 거의 모쏠 아니니? 아니야, 나도 남자 사귄 적 있어. 전에 정원 선배? 사귄 것도 아니지. 뭐 한 달이나 만났나? 그 오빠 너랑 사귀자고 해놓고 군대 들어갔잖아. 둘이 뽀뽀라도 해봤어? 그건 아닌데. 그럼 모쏠이지. 그러게 내가 소개시켜준다고 몇 번 그랬잖아. 왜 거절해? 에이, 됐어. 뭐가 돼? 이참에 남자 한 명 소개받을래? 됐다니까. 아니다. 그냥 지금 일어나. 바로 가보자. 어딜 가 갑자기? 내 친구가 가게 하거든. 요리하는 친구인데 장사 수완도 좋고 돈도 잘 벌어. 인물도 좋고 성격도 엄청 나이스하고. 너 소개시켜줄게. 지금 가보자. 아, 됐어. 뭘 갑자기 이래. 잔말 말고 따라와. 그렇게 저는 엉겁결에 민지의 손에 이끌려 그 남자네 가게를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네 가게는 저녁에 레스토랑도 하고 밤 늦게는 와인이나 양주 등도 파는 가게였죠. 그 남자가 대표이자 셰프였어요. 분위기가 좋은 곳이라서 이런 곳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민지는 익숙한 듯 그곳으로 들어가서는 직원에게 얘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많이 바쁘세요? 저 왔다고 전해주실래요? 잠시 후 사장님이 나왔는데 민지 말대로 키가 훤칠하고 어깨도 넓고 인물이 너무 괜찮은 겁니다. 남자다운 외모여서 저도 마음이 좀 두근거렸죠. 그 남자는 저와 민지를 번갈아 보고 좀 당황한 눈치였는데 민지는 아무렇지 않게 친구랑 술 마시러 왔다며 안주랑 술 갖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민지의 스스럼 없는 행동을 보며 저 남자랑 되게 친한가 보다 싶었죠. 민지는 저희가 모르는 남자친구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앉게 되었고 민지는 그 남자에게 자꾸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전에 말했지? 대학 친구 중에 하나. 이름은 신주연. 외국계 기업 다녀. 성격도 착하고 예쁘지. 얘는 지가 예쁜 걸 지만 모르는 것 같아. 친구로서 내가 보증하는데 만점짜리야. 만며느리감이고. 민지가 팔불출처럼 저를 막 자랑했고 저는 민망해서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냥 아무 말 없이 민지의 얘기를 듣더라고요. 서로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내가 소개시켜주려고. 주연아 어때? 얘는 이름이 서동혁이고 나랑 예전부터 알던 친구. 보다시피 식당하고. 너 왜 그래? 취했어? 안 취했어. 둘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전부터 소개해주고 싶었어. 저는 좀 곤란했는데 그 남자도 갑자기 웃으면서 저한테 말도 잘 걸고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저희 테이블에 오더라고요. 저 먹으라고 특별 안주도 만들어주고요. 갑작스러운 만남이긴 했지만 저는 사실 그 남자가 첫인상부터 좋았고 그
그 남자도 제가 마음에 든 듯 했습니다. 민지를 통해서 연락처를 물어봤다며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거든요. 저는 워낙 쑥맥이라서 그 남자의 적극적인 대시가 부끄럽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싫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 후로 만나기도 했죠. 가게 밖에서 만나보니 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사귀면서 듣게 되었는데 첫 만남 때 민지가 미리 말도 안 하고 마음대로 벌인 행동이라서 그 남자도 많이 놀랐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쳐들어와서는 여자 소개시켜 준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좀 놀랐는데 그런 와중에 제가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민지랑 친구인데도 성격이 참 많이 다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민지는 좀 제멋대로이고 이기적인 면도 많은데 저는 배려심도 많고 착한 것 같다면서요. 그렇게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잘 만나왔습니다. 저희가 사귄다고 하니 민지도 잘 어울린다고 축하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2년 정도 만나오다가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결혼을 하고 한 달 만에 아이가 생겼어요. 신혼생활을 미처 즐기기도 전에 아이가 생긴 거였긴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도 행복했었죠. 사랑하는 남편과 행복한 결혼생활, 그리고 남편과 저를 반반 빼닮은 사랑스러운 아이까지. 남편의 요식업은 꾸준하게 잘 되었고 저도 출산 휴가 뒤 회사로 복귀를 해서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 아이가 5살이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대학 친구들하고 다 같이 만나게 되었는데 민지가 청첩장을 주더라고요. 결혼한다고요. 그맘때 엄마가 선을 주선해서 많이 보러 다닌다고는 했는데 드디어 결혼할 남자가 생긴 모양이었죠. 뭐 하는 남자냐고 하니까 의사라고 했습니다. 놀 거 다 놀아도 결혼은 사자 직업이랑 할 거라더니 정말로 그렇게 된 것이죠. 자기 엄마가 주선을 해서 만났다고 했고 만난 지 5개월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좀 딱딱하고 메마른 듯한 느낌의 인상이더라고요. 친구 하나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죠. 와, 진짜 공부 잘하게 생기셨다. 그 말에 민지가 제일 크게 웃더라고요. 그치? 완전 얼굴에 범생이 써놓지 않았냐? 나랑은 완전 180도 다른 느낌. 솔직히 그래서인지 만나도 막 그렇게 재밌는 스타일은 아니야. 따분할 때도 있고. 진짜? 근데 결혼까지 해? 결혼이야 뭐 서로 조건 맞으면 하는 거지. 시부모님도 다 의사야. 시부모님 하는 병원에서 이 남자도 같이 일하는 거고. 민지는 결혼하면 시댁에서 몇십억짜리 집을 해주기로 했다며 다음에 놀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은 민지 팔자가 진짜 제일 부럽다고 그랬습니다. 놀 거 다 놀았는데 결혼도 잘한다면서요. 한 친구는 민지가 없을 때 그런 민지가 좀 얄미울 정도라고도 하더라고요. 솔직히 대학교 때 진짜 이 남자 저 남자 많이 만나고 다니고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놀지 않았느냐고. 그런데 시댁도 잘 살고 의사인 남편 만나서 이제 사모님 소리 듣고 살겠다면서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런 민지의 인생이 좋아 보이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부럽진 않았습니다. 제가 민지만큼 돈은 없을지언정 사랑하는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고 제 직업도 있고 저도 저만의 인생을 잘 꾸려나가고 있었고 충분히 행복했기에 다른 사람의 인생이 부럽거나 질투나지는 않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민지는 결혼을 했고 민지 결혼식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민지는 그 후 시댁에서 아이를 빨리 원한다며 저처럼 결혼하면 바로 아이부터 가질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2년이 지나도 아이가 잘 안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은근히 시댁에서 임신 압박이 있다면서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한다는 말이 시엄마가 자꾸 나보고 임신 압박 주는 거야. 이번 달도 소식 없느냐 그러면서. 부담스럽겠다 너. 완전.
아니 솔직히 문제가 있어도 내가 있겠어? 자기 아들한테 있겠지? 본인이 의사면서 운동도 잘 안 하고 자기 관리도 잘 안 해, 우리 남편. 배도 나오고 나이도 많고. 임신이 안 돼도 우리 남편 때문이지 내 탓이겠냐고. 근데 은근히 내 탓으로 돌린다 우리 시엄마?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원래 시부모님들은 그러지. 자기 아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겠냐? 진짜 스트레스야. 오늘 밤 늦게까지 좀 달리자. 내가 쏠게. 집에 늦게 가도 돼? 남편이 뭐라고 안 해? 상관없어. 지도 맨날 늦게 들어와. 그리고 오늘은 엄마 집 가서 자고 온다고 했어. 주연아, 너도 시간 되지? 나는 오늘 좀 일찍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 왜? 실은 저녁에 남편이랑 아이랑 불꽃축제 보러 가기로 했거든. 그 말에 민지가 저를 빤히 보더라고요. 결혼한 지 꽤 됐는데 너네 부부는 여전히 깨가 쏟아지네? 무슨 그냥 애가 좋아하니까 가는 거지. 너 내 덕분에 동혁이랑 결혼해서 좋지? 그 말에 저도 그냥 웃었습니다. 고맙다. 그래, 동혁이 정도면 정말 괜찮지. 내가 콱 데리고 살려다가 너 준 거야. 알지? 라는 겁니다. 그 말은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표정이 좀 안 좋아졌는데 민지는 막 웃으면서 장난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민지가 술이 좀 됐나 생각했죠. 그런데 갑자기 민지 폰으로 전화가 울렸고 민지가 저희 앞에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응, 자기야. 나 친구들 만나고 있지. 술 많이 안 먹었어. 맥주 조금. 오늘은 좀 늦게 들어갈 거야. 엄청 코맹맹이 소리로 애교 가득하게 받는 겁니다. 좀 전까지 남편 욕, 시댁 욕 하더니 목소리가 180도 바뀌는 걸 보고 놀랐죠. 그렇게 민지는 전화를 끊었고 제가 장난치듯 말했습니다. 남편 재미없고 시부모님 짜증난다고 하더니 전화는 완전 코맹맹이로 받네. 이러나 저러나 해도 남편하고 너도 꽤 쏟아지는구만 뭐. 그런데 제 말에 민지가 코웃음을 치더니 그러는 겁니다. 남편 아닌데? 남편 아니라고. 애인이야. 민지는 아무렇지 않게 저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도 다른 친구들도 당황했죠. 애인? 장난이지? 무슨 장난? 진짜야. 우리 남편보다 더 오래된 애인이야. 한 10년 다 돼가나? 뭐라고? 그럼 결혼 전부터 만났던 남자라고? 민지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말하니까 정신이 혼미하더라고요. 대학 친구들을 한 번씩 보기도 하고 연락도 자주 했지만 민지에게 남편 말고 애인이 있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그걸 숨길 생각도 없이 당당히 말하는 것도 놀랍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민지가 저런 부분에서 도덕성이 없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민지에게서 거부감을 확 느꼈어요. 대학교 때 남자친구 많이 사귀고 자유분방하게 노는 건 본인 자유고 또 미혼 시절이니까 그건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도 했는데 당당하게 애인이 있다고 그것도 10년 가까이 된 남자라고 하니까 갑자기 거부감이 확 들면서 어쩌면 얘랑 더 오래 못 지낼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그런 도덕적인 관념이 안 맞으면 어떻게 친구 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나요?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민지가 막 웃더라고요. 왜 그래? 갑자기 분위기 뭐야? 야, 애인이라니. 지금이라도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내가 왜라니. 너 남편한테 들키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안 들켜. 어련히 알아서 할까. 그 상대방 남자가 갑자기 다 밝히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걱정도 많다. 그렇게 절대 안 해. 왜냐면 그 남자도 유부남이거든. 뭐라고?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남자 역시 유부남이라는 거예요.
야, 이건 좀 아니지. 뭐가? 배우자 따로 애인 따로인 사람들 많아. 세상 사람들 다 너네처럼 재미없게 사는 줄 아니? 어떻게 밥만 먹고 살아? 간식도 먹고 별식도 먹고 그렇게 사는 거지. 저는 그 순간 확실히 결심했습니다. 이제 민지랑 관계를 서서히 끊어야겠다고요. 그때까지는 민지가 저와 달리 쿨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이라 좋았고 또 저희 남편을 소개해준 친구다 보니 고마운 마음도 컸어요. 그래서 잘 지내왔던 건데 민지의 경악스러운 말을 듣고는 아, 얘랑은 더 이상 친하게 지내지 말자.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선 더 이상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냥 제 마음속에서 조용히 정리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리고 그 후에는 되도록이면 민지와 개인적인 연락은 안 했고 모임이 있어도 핑계를 대며 잘 빠졌어요. 굳이 다른 친구들에게 민지 욕을 하고 싶지는 않았기에 그냥 핑계를 대며 저 혼자 모임에서 빠졌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묻는 겁니다. 요즘은 민지랑 잘 안 만나? 그걸 왜 물어? 당신은 민지랑 연락해? 나는 가끔 안부 정도. 근데 민지가 물어보더라고. 요새 너 무슨 일 있냐고. 모임도 안 나오고 연락도 잘 안 받는다고 걱정하던데? 그 말에 저는 한숨과 함께 남편에게 그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실은 민지랑 거리를 좀 두려고. 왜? 민지가 남편 말고 오래된 애인이 있대. 애인? 10년 다 돼간다는데 자기는 몰랐어? 나야 뭐 자기랑 만나면서부터 민지랑 연락 잘 안 했으니까. 하여튼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데 좀 깨더라고.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여태까지는 마냥 쿨하고 시원시원한 친구라고만 생각했는데 개념 자체가 나랑 다른 것 같아. 그래서 거리 두려고 해. 아, 그래. 그래, 그럴 수 있지. 근데 자기가 생각해도 민지 좀 그렇지 않아? 뭐가? 어떻게 남편도 있는데 그렇게 애인까지 따로 두냐고. 걔가 원래 좀 자유분방한 애인 건 알았지만 진짜 너무 실망스럽고 남편 알까봐 무섭지도 않나? 나중에 난리 나면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런데 제가 민지 얘기를 막 하니까 남편 표정도 안 좋더라고요. 대꾸도 없이 가만히 듣고 있는 겁니다. 그치 않아? 무슨 상관이야. 본인 인생인데. 어? 자기야, 나는 솔직히 자기야 이렇게 친구 뒷담하는 게 더 별로야. 어떻게 살든 지 인생 아니야. 그냥 냅둬. 우리가 뭐 왈가왈부 할 필요는 없잖아. 라는 겁니다. 남편의 말에 저는 좀 무안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죠. 제가 본의 아니게 친구 뒷담을 하게 되긴 했지만 바로 민지 편을 들면서 저를 무안 줄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도 한때 친구였다 이건가 싶어서 머쓱한 기분으로 저도 더 이상 아무 말 안 했죠. 어쨌든 저는 그렇게 민지와는 거리를 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왜 남편이 민지 편을 드는 건지요. 어느 날 회사에서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친구 하나가 연락을 했더라고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그만두고 일반 회사를 다니는 친구였는데 퇴근하고 일부러 저희 회사 근처에 왔다면서요. 그렇게 만나서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시간 괜찮으면 카페에서 얘기를 좀 하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저에게 뭔가 할 얘기가 있어 보였죠.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 친구는 좀 망설이다가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민지랑 연락 안 하지? 그래서 저는 내가 민지랑 연락 안 하는 것 때문에 이 친구가 중재를 하려고 왔구나 싶더라고요. 왜 안 해? 그냥 뭐 바빠서. 솔직히 말해봐. 실은
그때 민지가 남편 말고 애인도 있다고 했잖아. 응. 나는 그 말이 좀 충격이었거든. 뭐 어쨌든 나하고는 잘 안 맞는 성향인 것 같고 민지 행동도 내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연락 안 하기로 한 거야. 아, 그렇구나.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친구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제가 연락을 안 하는 거라고 짐작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리둥절해서 물어봤죠. 왜? 내가 다른 이유 때문에 민지랑 연락 안 한다고 생각했던 거야? 어? 아니야. 왜? 뭔데? 친구는 망설이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기 있잖아, 주연아. 사실 네 말 맞아. 나는 네가 다른 이유로 민지랑 연락 안 하는 줄 알았어. 무슨 다른 이유? 저기 실은 말이야. 민지 애인 있다고 했잖아. 오래된. 응. 그 사람 누군지 알아. 민지 애인이 누군지 안다고? 어떻게? 민지가 얼마 전에 술 진탕 먹고 나한테 얘기했거든. 어머, 누군데? 우리도 아는 사람이야? 친구는 한숨을 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때 민지가 술 많이 먹고 나한테 말했는데 아마 나한테 그런 말 했는지 기억도 못하는 것 같더라. 그 정도로 과음했었거든. 근데 나는 똑똑히 들었지. 도대체 누군데? 친구의 말을 기다리는데 뭔가 예감이라도 한 듯 이상하게 제 심장이 막 뛰더라고요. 그리고 친구의 입에서는 제가 가장 설마설마 했던 그 말이 나왔습니다. 너네 남편이래. 서동혁 씨. 뭐? 머리 위에서 날벼락이 치는 것 같았죠. 민지의 오래된 애인이 제 남편이라는 겁니다. 너 전혀 몰랐지? 나는 혹시 네가 눈치채고 민지랑 연락을 안 하는 건가 했어. 그게 사실이야? 말도 안 돼. 민지가 그날 술 취해서 나한테 그랬는데 민지가 너랑 너네 남편 소개해줬잖아. 근데 사실은 원래 민지랑 너네 남편이랑 사귀었던 사이래. 뭐라고? 둘이서 사귀다가 너네 남편이 결혼하자고 하니까 민지가 헤어지자고 했던 모양이야. 자기 엄마가 마음에 들만한 남자랑 결혼해야 된다고. 자기 엄마는 전문직 남자 데리고 오라고 해서 너랑 결혼 못한다고. 그러고 나서 뜬금없이 너를 소개시켜 준 것 같더라. 민지 말로는 너네 남편도 화가 나서 홧김에 너를 만난 것 같다고. 일부러 민지 보란 듯이 너랑 사귄 것 같더래. 질투심 유발하려고. 물론 그러다가 너랑 너네 남편이 정들어서 결혼까지 한 것 같다고. 친구의 얘기를 듣는데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던 남편이 사실은 내 친구와 사귀었었고 헤어지자고 하니 홧김에 저랑 사귀었다니요. 화가 난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하고 정말 기분이 더러운 겁니다. 자존심도 상하고요. 그런 기분을 살면서 다시 느끼고 싶지 않을 정도로 충격과 상처가 엄청났죠. 저는 친구에게 민지가 술 처먹고 헛소리 짓거린 거 아니냐, 걔 과대망상 있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날도 제 남편이랑 민지가 둘이서 통화를 하더랍니다. 그걸 그 친구도 들었대요. 저는 너무 손이 떨려서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자기 남친을 저에게 소개시켜줬다니. 시작부터 저를 기만했고 지금까지도 둘이 만나오면서 저를 계속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두 인간 전부 다요. 저는 너무 큰 충격이라 얼이 빠졌고 친구는 자기가 이걸 모른 채 할 수 없었다며 쩔쩔매더라고요. 저는 일단 생각 정리를 좀 하겠다며 그 친구와는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밤 영업까지 했기 때문에 꽤나 늦게 퇴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친정에서 아이 데리고 와서 씻기고 재우고 거실로 나와 멍하게 앉아 있었죠. 그게 다 사실일까 싶고
친구에게 들었지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설마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더 컸어요. 민지가 저한테 기분이 상해서 말을 꾸며낸 게 아닌가 싶고요. 민지의 오래된 애인이 제 남편이라니 말도 안 된다 싶었죠. 저는 좀 확실히 해야겠다 싶었고 그날 남편이 퇴근할 때 자는 척을 했습니다. 눈은 감고 있었지만 의식은 굉장히 또렷했죠. 남편은 씻고 나와서 금방 잠자리에 들었고 피곤했던지 금세 골아떨어졌습니다. 저는 자는 남편의 얼굴을 한참이나 보고 있다가 충전 중이던 남편 폰을 조용히 들고 나왔습니다. 남편이 즐겨 쓰는 패턴을 알고 있었기에 폰 잠금을 해제하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렇게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던 겁니다. 너무 떨리고 식은땀까지 났어요. 남편 폰을 그렇게 훔쳐본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가장 먼저 통화 내역을 봤습니다. 통화를 자주 했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통화 내역에 민지라는 이름이 없더라고요. 없는 걸 보니 지웠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그래 사실이 아니겠지. 둘이서 그런 사이일 리가 없지. 정신 승리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카톡도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카톡에도 또 민지 이름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씩 안부 연락은 한댔는데 뭐지 생각하며 찾아보는데 낯익은 프로필 사진이 보이는 겁니다. 분명 민지가 쓰는 프로필 사진 같았어요. 그런데 저장명은 김민지가 아니라 민식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애초에 이름을 다르게 저장한 거였죠. 그러고 나서 통화 내역을 보니 민식과는 통화한 내역이 엄청 많더라고요. 거의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했을 정도로요. 정말 민지랑 연락을 엄청 주고받았던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심장이 튀어나올 만큼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나눴던 카톡을 봤는데 몇 개 안 읽어봐도 두 사람은 불륜관계가 확실했어요. 애정 표현도 많았고 여느 연인처럼 대화를 주고받았더라고요. 게다가 민지가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은 제욕을 하는 내용도 많았고 또 민지가 자기 남편 늦게 온다고 저희 남편 가게에 놀러 가겠다는 메시지도 많았어요. 저희 남편도 바로 오라고 했고요. 아마 영업이 끝나면 직원들 다 보내고 민지를 불렀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대화 내용들을 보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손이 너무 떨려왔죠. 민지에게도 너무 화가 났지만 특히 남편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자기랑 결혼하고 자식까지 낳고 같이 살아온 와이프를 이렇게까지 기만할 수 있나 싶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CCTV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남편 폰으로 가게 24시간 녹화되는 CCTV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지난 녹화 내역도 확인이 되고요. 민지가 남편 가게로 간다던 날짜로 퇴근 시간 이후를 지정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정말 혼자 남아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고 잠시 후 누가 들어오더라고요. 당연히 민지였고 그 둘은 보자마자 서로 끌어안고 난리 부르스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굶주린 짐승이라도 되는 양 서로 가게 안에서 부둥켜 안고 입술을 부비고 생난리를 부리는 겁니다. 그걸 지켜보는 저는 피눈물이 나는 심정이었죠. 친구의 말이 전부 사실이었고 나는 근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것들에게 뒤통수를 맞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정신이 다 어질어질했고 과호흡으로 숨이 안 쉬어질 정도였어요. 저 혼자 주방으로 기어가서 봉지에 대고 호흡 조절을 하는데 제 처지가 너무 기가 막혀서 눈물만 나더라고요. 생각 같아선 주방에 꽂혀있는 칼을 빼들어 안방으로 쳐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저는 울면서 집을 뛰쳐나왔고 아파트 주변을 울면서 몇 시간이나 배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새벽이 돼서야 집에 들어왔고 다음날 아침 몸이 안 좋다고 연차를 쓰고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이 출근 전 걱정하는 소리를 하는데 그 목소리마저도 소름 끼치더라고요.
앞에서는 다정한 남편인 척하고 뒤에서는 민지랑 놀아나고 저 인간의 진짜 모습이 뭔가 싶었죠. 저는 하루 종일 물 한 모금도 안 마신 채 누워서 울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혼과 아이는 어떻게 키울 것인지 재산 분할 등등 현실적인 것까지 다 생각을 했죠. 그리고 당분간은 남편에게 티를 내지 않겠다 결심했습니다. 이혼할 때 하더라도 다 터트리고 끝내겠다라는 결심이 섰거든요. 그래야 제가 덜 억울할 것 같았죠. 며칠 후 저는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저한테 남편과 민지의 불륜 사실을 알려줬던 친구요. 그 친구는 며칠 사이에 수척해진 저를 보고 몹시 놀라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에게 네 말이 다 맞다고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친구도 한숨만 푹푹 내쉬더니 민지 욕을 하더라고요. 천하의 나쁜 년이다. 어떻게 친구한테 이러느냐. 나도 그 년이랑 인연 끊을 거다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진짜 못돼 처먹은 인간이 더 잘 산다더니 걔는 인생이 왜 그렇게 순탄한지 몰라. 얼마 전에 연락 와서는 지 임신했대. 임신? 임신 안 된다고 시어머니가 압박 준다고 막 그랬잖아. 임신도 됐대. 나 참.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라는 줄 알아? 임신 축하 파티를 해달랜다. 다른 친구들 SNS 보니까 그런 거 해주더라면서. 자기도 받고 싶다고. 미친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기가 막히면서 동시에 뭔가 솔깃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친구에게 그랬습니다. 그 파티 해주라고요. 친구는 무슨 소리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친구에게 제 계획을 얘기해줬습니다. 친구도 좀 놀랐지만 알겠다고 저를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친구는 민지에게 축하 파티를 해주겠다고 했어요. 민지는 근사한 호텔 하나 빌려서 장식하고 우리끼리 사진이나 찍자고 했다던데 친구는 임신 축하 파티인데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알아서 해줄 테니 걱정 말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저는 아는 지인에게 부탁해서 지인의 정원 딸린 카페를 임대했어요. 잘 가꿔진 정원이 딸린 카페라서 굉장히 예쁜 곳이었죠. 저를 10년 가까이 속인 친구이자 내연녀인데 뭐가 예쁘다고 그런 카페까지 빌렸냐고요. 더 화려하고 좋을수록 그 마지막이 비참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친구는 민지에게 그 카페를 빌렸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면서 대관료도 자기가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친구들은 임신 축하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당연히 민지는 제가 파티 준비하는 걸 돕거나 참석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저랑 아예 연락 안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민지의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민지 남편의 민지네 시부모님까지도 초대를 했어요. 아들내가 임신이 안 돼서 걱정이 많았는데 임신했다고 며느리 친구들이 파티 연다고 하니 흔쾌히 와주신다고 했다더군요. 민지는 기분이 좋아서 헤어 메이크업까지 받고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꼭 연예인이나 셀럽이 된 기분이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파티 당일날 민지네 식구들도 많이 오고 친구들도 오고 제법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민지 친정 식구들, 시댁 식구들 다 왔죠. 그리고 저 역시 참석을 했습니다. 민지는 제가 오니까 좀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어머, 주연이 너도 온 거야? 실은 이 파티 주연이가 거의 준비했어. 정말? 그런 얘기 안 했잖아. 민지는 엄청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렇겠죠. 저랑 거의 인연 끊었다 생각했는데 제가 갑자기 지 임신 파티를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저는 안 나오는 웃음이지만 억지로 쥐어짰습니다. 임신 축하해. 너 임신했다고 듣고 내가 파티 준비해주고 싶었어. 네가 나랑 우리 남편 인연도 맺어주고 나한테는 얼마나 의미가 있는 친구니. 나는 네가 연락 갑자기 안 하고 나 피하길래 나한테 서운한 게 많은 줄 알았어. 서운하긴 바빠서 그랬다니까. 어쨌든 고맙다.
나는 네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준비해 줄 줄 몰랐는데. 지금 몇 개월이야? 4개월 정도. 그래서 아직 배가 거의 안 나왔구나. 오늘 너무 예쁘다. 다시 한번 임신 축하해. 고마워. 민지는 좀 얼떨떨해 하면서도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그 가증스러운 얼굴을 보는데 욕지거리가 튀어나오려는 걸 참았습니다. 친구라는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당장이라도 멱살 잡고 따지고 싶은 걸 꾸역꾸역 참았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저는 저희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제 오느냐고 하니 거의 도착했다고 하더라고요. 민지의 임신 축하 파티가 있는지 몰랐던 남편은 카페 안으로 들어서더니 어리둥절해했죠. 사람들도 많고 파티가 있으니까요. 이게 뭐야? 아, 오늘 민지 임신한 거 축하 파티야. 당신도 와야지. 민지랑 친군데. 제 말에 남편은 몹시 놀라더라고요. 그런 얘기 안 했잖아. 지금이라도 알면 됐잖아. 얼른 와. 사람 많지. 저기 민지랑 민지 남편도 있네. 가서 인사해, 오랜만에. 남편은 당황한 얼굴이더니 자기는 일이 있어서 가봐야겠다는 겁니다. 도망가려는 거였죠. 저는 황급히 남편을 잡아 끌었고 민지와 민지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갔죠. 안녕하세요. 전에 결혼식 때 뵙고 처음 뵙네요. 저 민지 대학교 친구예요. 아, 안녕하세요. 이쪽은 저희 남편이에요. 민지랑도 친구였고요. 그렇게 저희 남편과 민지 남편은 악수를 했습니다. 남편의 어정쩡한 표정을 보는데 이가 바득바득 갈리더라고요. 10년이나 놀아난 내연녀의 남편이랑 악수를 하는 거니 지도 좀 그랬겠죠. 어쨌든 그렇게 파티는 진행됐고 민지의 시부모님은 민지에게 친구들이 임신했다고 이렇게 파티까지 열어주느냐며 좋은 친구들 뒀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지는 저희 앞에서 하는 것과 달리 몹시 조신한 척, 얌전한 척 하면서 시부모님 앞에서 수줍은 척 웃고요. 그리고 민지는 저에게 그러더군요. 내 임신 축하해준다고 너네가 이렇게까지 해주니까 너무 고마워. 사실 주연이 너 임신했을 땐 우리가 이런 거 못 해줬는데. 하여튼 너무 고마워. 나 기분 좋다. 저는 그럼 민지를 가만히 보다가 말했습니다. 민지야, 재밌니? 그럼 재밌지. 뭐가 그렇게 재밌어? 제 물음에 민지도 당황하더라고요. 아니, 너네가 내 축하 파티도 이렇게 해주고 축하도 해주니까 재밌지. 나랑 우리 아이를 위한 파티잖아. 그래, 재밌어 보인다. 그러고 보면 너 그동안 참 재밌게 살았지. 놀 거 다 놀고 남자 만날 거 다 만나고. 그러다가 시집도 잘 갔네. 너랑 너네 엄마가 그렇게 노래 부르던 의사 남편. 그치? 제 말에 민지 표정이 확 굳더라고요. 야, 너 왜 그래? 여기 우리 시부모님도 있는데 말 가려서 해. 없는 말 한 것도 아닌데 뭘 가려서 해. 왜? 알까봐 무서워? 너네 시부모님은 모르나 보다, 너에 대해서. 민지는 굳은 얼굴로 소근소근 따지더라고요. 야, 신주연, 너 작정했어? 갑자기 왜 그래? 이럴 거면 그냥 가줄래? 내가 이 파티도 열었는데 가야 돼? 참나, 이거 여는데 얼마 들었는데 돈 줄 테니까 그냥 가.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래, 그러면 나는 가고 우리 남편은 여기 놓고 갈까? 네가 그러길 원한 것 같아서. 제 말에 민지도 당혹스러운 얼굴이더라고요. 얘가 뭘 눈치챘나 싶은 얼굴이기도 했고요. 저는 웃으며 그랬습니다. 마저 축하해주고 갈게. 기껏 생각해서 파티까지 열어줬는데 그냥 가라고 하니까 서운하다. 아직 하이라이트도 남았는데. 너 뭔 소리 해? 저는 그러고 마당에 있는 빔 프로젝트를 켰습니다. 빔 프로젝트는 켜지자마자 한 영상이 나왔죠. 그 영상에는 남편 가게에서 찍힌 민지와 남편의 애정 행각이 그대로 담긴 CCTV 화면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민지는 경악했고 그 많던 사람들도 놀라서 웅성대며 쳐다봤습니다. 저게 뭐냐고, 누구냐고요. 민지는 경악해서 저한테 눈을 부라리더라고요. 야, 너 미쳤어? 그리고 민지는 제가 들고 있던 리모컨을 뺏으려 했고 저는 피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민지와 저는 몸싸움이 되었고 사람들이 와서 둘을 말렸죠. 그 와중에 민지네 시부모님과 남편은 충격받은 얼굴로 그 영상을 보고 있더라고요. 저게 뭐야? 민지야, 설마 저게 너니? 아니에요, 어머니. 저 아니에요. 저는 리모컨을 눌러 두 번째 페이지도 재빨리 열었습니다. 민지와 저희 남편의 카톡 대화가 담긴 캡처 화면이었죠. 나 임신했어. 정말? 날짜가 애매한데 내 남편 애 맞겠지? 설마 네 애는 아니겠지? 나는 조심했는데. 나와봐야 아는 거 아니야? 만약 네 애면 어쩔래? 주연이 버리고 나랑 살아야겠네. 그래야겠네. 그 대화 내용도 다 공개됐고 보는 사람들은 입이 떡 벌어졌죠. 저희 남편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어쩔 줄 몰라 했고 민지는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저희 남편에게 네 마누라 좀 말리라고 악을 지르더라고요. 그 와중에 민지네 남편이 얼굴이 벌개진 채로 달려와서는 민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야, 너 이게 다 뭐야? 아니야, 다 오해야. 쟤 정신병자야. 나 음해하려고 다 만든 거야. 오빠, 이거 믿지 마. 다 만든 거야. 닥쳐. 진짜 이 뱃속의 애가 내 애가 아니야? 네 친구 남편이랑 놀아놨어? 아니라니까, 오빠. 민지 남편은 얼굴이 울그락 푸르락 하더니 저희 남편 멱살을 잡았습니다. 파티장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고 민지 남편은 저희 남편을 때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덩치가 저희 남편이 더 크다 보니 저희 남편은 쉽게 피하면서 민지 남편을 제압했습니다. 그 바람에 민지 남편도 욕설과 함께 소리 지르고 민지네 시부모님까지 달려와서 저희 남편에게 비키라며 욕을 하면서 때리더라고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고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민지네 친정엄마도 저한테 달려와서 리모컨 내놓으라며 때리려고 했고 친구들이 겨우 말렸어요. 저는 민지한테 리모컨 집어 던졌습니다. 나 속이고 10년 동안 내 남편 애인으로 두니까 좋디? 네가 그러고도 친구야? 야, 너 미쳤어? 어떻게 이런 짓을 벌여? 내가 아무리 미쳐도 너만 하겠니? 너네 엄마한테 수습해달라 그래. 너네 엄마 수습 전문 아니야. 네가 그렇게 아무 남자들이나 만나고 물란하게 놀러 다녀도 다 너네 엄마가 수습하고 다녔잖아. 이번에도 엄마한테 다 해결해달라 그래. 너 고소할 거야. 나 가만 안 있어? 아, 고소? 그 전에 내가 먼저 할게. 저는 가방 안에서 상간소장 꺼내서 면상에 집어 던졌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장이라는 거야. 내가 먼저 너 고소할게. 내 남편 애인으로 두지 말고 주워다가 그냥 남편 삼아 살아. 내 남편은 의사가 아니라서 결혼을 하기 싫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바닥에 엎어져 있는 남편 면상에도 이혼소장과 상간소장 집어 던지고 나왔습니다. 손발이 떨리고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그래도 속은 후련하더라고요. 그렇게 파티장은 난장판이 되었고 제가 떠난 후에도 난리가 아니었다며 친구가 전해주었습니다. 그 일로 민지와 민지 엄마는 저를 고소하겠다고 인류 로펌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난리를 쳤고 저는 상간소송 답변서나 내라고 했죠. 10년을 저를 속였으면서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뻔뻔한 게 너무 기막히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초반에는 저한테 어떻게 일을 이렇게 버리냐고 하는 겁니다. 뻔뻔한 인간들이 따지는 것도 똑같았죠. 저는 남편에게 이혼할 거라고 했고 남편은 그제서야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따져 물었죠. 너 김민지랑 헤어지고 홧김에 나랑 만난 거라며? 야, 이 쓰레기 같은 것들아. 니들 사랑 노름에 나를 이용해? 여보,
미안해. 물론 처음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어. 근데 나중에는 정말 자기를 많이 좋아했어. 그래놓고 김민지랑도 계속 만나고. 김민지가 자꾸 외롭네 어쩌네 연락하고 들이대고 나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 미안해 여보.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 나도 김민지한테 놀아난 거야. 필요 없어. 너 같으면 결혼 생활을 통째로 기만당했는데 계속 살고 싶겠니? 네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이혼뿐이야. 저는 단호하게 이혼의 뜻을 보였고 남편도 제가 뜻을 굽히지 않는 걸 보고는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의 문제로 변호사를 사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와중 민진의 시부모님은 민지와 남편을 두고 소송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민진의 시부모님이 어떻게 한 건지 아니면 그날 파티 사건 때문에 소문이 난 건지 모르겠지만 남편네 가게가 불륜 맛집으로 소문이 다 나서 손님도 많이 끊기고 악성 리뷰도 엄청 달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이후 소송을 시작하며 골치 아픈 일도 많았습니다. 제가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도 걸었지만 민진에서 저를 명예훼손으로 걸기도 했거든요. 서로 맞고 서로 난리가 났지만 그렇다고 그날 제가 저지른 행동을 후회하진 않아요. 그렇게 다 알리고 뒤집어 엎었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두 발 뻗고 잘 수 있고 속도 시원한 것 같거든요. 하여튼 소송은 1년 반 이상 지속되었고 그 후 극적으로 마무리가 되어 가까스로 남편과의 이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남편네 가게는 소문이 갈수록 안 좋아지는 데다 경쟁 업체까지 생기는 바람에 장사가 몹시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최근에는 임대 딱지까지 붙었다고 하고요. 접고 다른 데서 할 건지 아니면 아예 망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애지중지하던 가게가 급골랐으니 꼴 좋다 싶었죠. 그리고 민지는 본인 남편과의 이혼 소송 도중 아이를 출산했더라고요. 그 아이는 낳자마자 친자 검사했는데 그나마 저희 남편 애가 아니고 민지의 남편 애긴 했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민진의 시부모님이 애를 뺏어오려고 또 소송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저런 정신나간 애엄마 밑에서 키우게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그 집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소송으로 옥신각신 하더라고요.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민진의 엄마가 탈세와 술집 여성 성매매 혐의 때문에 조사까지 받았다고 했죠. 그 엄마도 술집 마담이었던 과거 청산했다더니 사실은 여전히 포주 노릇을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엄마의 그 딸이라는 건 이럴 때 하는 말 같아요. 그리고 그나마 김민지가 그러고 다녀도 자기 엄마가 수습해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엄마마저 몰락했으니 김민지의 꼬라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볼만 하겠더라고요. 이혼 소송도 위자료 소송도 모두 마무리가 되고 난 뒤 친구들은 저에게 괜찮냐고 했습니다. 저는 물론 상처도 크고 아직까지도 기막히고 힘들 때도 많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했어요. 만약 진실에 대해서 몰랐다면 어쩌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마냥 잘 지냈을지 모릅니다. 남편과 친구가 저를 그토록 오랫동안 속였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면서 바보같이요. 진실을 안다는 건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차라리 힘들지언정 진실을 아는 편이 낫죠. 아무것도 모른 채로 바보같이 당하는 것보다는요. 당장은 마음을 추스르는데 좀 힘들지언정 제가 했던 선택들과 행동은 다 옳았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제 속이 시원해지는 일이었고 후회는 안 남으니까요. 본인들의 사랑노름과 질투심에 저를 이용했던 전남편과 친구. 사람 마음을 그렇게 갖고 놀다가 본인들 꼴도 무사하지 못하다는 걸 명심했으면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